안 봤어요? 봤어요. 아, 봤어요? 모의고사 이제 제가 사실 다른 과목은 다 난이도를 그닥 잘 모르겠고요. 이제 다른 데 이렇게 모의고사 보니까 어떤 데는 뭐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뭐 그런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 한국 거 봤으니까요. 다른 한국 것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보면 되니까요. 나중에 제가 실장님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1차 한번, 2차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험을 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이제 유학집이 나오잖아요. 유학집 나오면 시험 볼 때 제발부터 하는데 그냥 오지 마시고 책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유학집이니까요. 안 돼도 한 번이라도 보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조의사법이다 그러면 무슨 사유, 벌칙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기에 나온 것을 내가 다 맞춰야 되겠다. 그러면 그 부분이라도 이렇게 쭉 보고 와가지고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해야지 실력이 늘어나거든요. 와가지고, 아침이네? 가볼까? 왔더니, 시험이네? 그럼 한번 쳐볼까? 이렇게 하면은 점수가 나오지 않고 실력이 좀 늘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점수가 나오신 분 있고 안 나오신 분 있고 다 그렇죠. 근데 사실 11월부터 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수준에서 정상적으로 모의고사라고 냈을 때 40문제 이상을 맞기는 조금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게 지금 공부를 민총 가고 물권 가고 척공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니까 이게 약간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공부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꼭 집에 가서 보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학원에서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원에서 보시는 것하고 집에 가서 보는 것하고 점수 차이는 상당히 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학원에서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고 봐야 되겠죠. 학생들이 이제 시험 보고 나면 꼭 그런 얘기 하거든요. 다른 데 학원 가서 보면요. 글쎄 제가요 이걸 틀렸더라고요. 이렇게 뭐냐 그걸 물어봤더니 비디오 표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의로 하죠. 근데 그게 맞는 말인데 그건 자기는 또 틀린 걸로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읽을 때 그것을 올바로 읽는 사람이 있고 읽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집에서 읽으면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올바로 다 읽게 되지만 학원에서는 자꾸 이제 시간이 몇 시간 한다는 운동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은 읽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잘못 읽을 수 있는데 그 잘못 읽는 것은 실력이 어느 정도 안 됐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잘못 읽거나 잘못 판단하는 것이 줄어들죠. 그런데 이렇게 실력이 어느 정도 안 됐을 때는 시간을 정해놓고 시험을 보면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가면서 이제 그런 모순들을 좀씩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5월달 다음 주부터 학교를 할 때 아마 이론 강의하면서 조금 문제도 풀고 이렇게 할 건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면 나머지 것들은 이제 여러분 민법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단계를 이제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왔는데요. 단계를 좀 나누어가지고 수요일하고 토요일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토요일 같은 데는 이제 좀 기본적인, 왜냐면, 기출문제, 지문집이 나오면 지문집을 위주로 해서 거기에 나와있는 문제를 여러 가지로 변형을 시켜가지고 기출문제, 지문에 나와있는 것만이라도 완벽하게 하게끔. 그렇게 해서, 너무 막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한테 약간의 높은 단위 것을 요구하는 것은 힘들 수 있기 때문에요. 사실 기출문제 지문집에 나와 있는 것만 지문집 보면 법조문이 있거든요.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것이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되는데 법조문하고 쭉 해가지고 문제를 봐가지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면 되니까요.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학교론을 어느 정도 점수만요 60점 정도만 올려놓으면 합격한 대로 전혀 아마 지장이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2차 과목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2차 과목은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공법은 지금 이제 기출문제, 지문제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법이라든가 이런 중의사법 공시법 같은 것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강의한 사람마다 또 범위도 다르고요. 여러 가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쉬운 범위의 것을 보면은 공시나 이렇게 공법 같은 것이 쉬운 범위만 강의를 하는 사람, 특히 요즘 같은 경우 이제 공시나 세법은 두 달 안에 4주만 강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 선생님들이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하니까 또 우리가 이제 고급 선생님처럼 이렇게 8주를 가지고 강의한 선생님은 강의 양이 좀 많으니까 학생들이
이해누셔도 빨리 또 요약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다 필요 없고 우리가 모든 강의는 잘하고 못하고 전혀 중요하지 않죠. 뭐가 중요하냐면 문제를 풀이해낼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지 않기 이게 가장 중요하죠. 내가 그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이해낼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지 않으면 그 강의를 들을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그럼 풀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안 생긴다는 것은 기출문제, 지문집이 나오면 그걸 보시면 돼요. 그걸 딱 보면 이 강의를 들어서 이 문제가 풀리는가 풀리지 않는가. 지금 이제 공법은 이미 나와 있고요. 아마 오늘 오후나 아니면 내일 정도에 전부 들어요. 민법은 기출문제, 지문집이 아직 안 됐어요. 죄송해요. 다른 선생님들 다 됐고요. 저만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는 못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계속 쉬는 시간마다 지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 뭐냐면 전에는 문제가 틀린 것 있으면 틀린 것을 해설을 달아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해설을 달아놨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다 이렇게 우리 국가고시 기출문제 지문처럼 옳은 것으로, 왜냐면 암기한 것도 중요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똑같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옳은 것으로 다 고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 다음에 법조문이죠. 법조문을 전부 다 집어넣어가지고 법조문을 작년에 법조문을 그냥 이렇게 했는데 법조문을 볼 수 있게끔 또 볼도체를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요.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해요. 오늘이나 다른 과목이 다 나오는데요. 저는요, 아무튼요, 다음 주까지는 다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오면 그 기출문제 지문집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지문집을 따로 강의할 거예요. 따로 해야 돼요. 선생님 하시죠? 그러니까 따로 할 건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걸 하면서 뭐를 할 거냐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만큼 하고 나서 그만큼 문제를 만들어서 볼 거예요. 그러면 지문집 보고 문제 풀고 하니까요. 제 생각에 뭐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어도 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공지사 기출문제를 보면 국가고시 기출문제보다는 훨씬 쉽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자, 부관을 한번 볼까요? 부관이요. 여러분 지금 혹시 강의를 홈페이지에서 듣고 계시나요? 거기 그 뭐죠? 합격닷컴 거기서 듣고 계시나요? 그게 안 된다고? 강의가 지금 다 왜 안 올라? 특강 같은 거 말이에요? 특강 같은 거 지금요. 여기서 그 야간 실장님이 올리니까 혼자서 지금 다 못하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강의는 지금 5월달까지 강의는 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올라가 있고, 여러분요. 강의를 들으실 때 익스플로러에서 듣지 마시고 꼭 크롬을 꼭 다운받아서 들으세요. 이게 안 되면 제가 다른 대 학원에서도 학원 가가지고 그냥 다른 학원 강의 있잖아요. 그 카페에 있는 강의 같은 거 들으면 어떤 학원 가서 이렇게 들으면 거기에서 아예 그냥 화면이 안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근데 크롬으로 해가지고 지금 좀 있으면 여러분요.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요. 그냥 크롬을 깔아서 들으세요. 그래서 크롬을 깔아서 들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학생들 보면 여러분 그냥 익스플로러에서 로그인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조금 늦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좀 있으면 이게 서비스가 중단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크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대부분 다 모든 걸 다 크롬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크롬을 다운받아가지고 여기에서 다음으로 들어가가지고 아니 여기에서 크롬에서 오면 거기다 주소창 있죠? 주소창이 아직 제가 그 네이버에다가 사이트 등록을 했는데요. 등록이 취소가 됐어요. 등록이 취소된 이유가 전화번호가 똑같다고 안 해줘요. 뭐 그런 놈들이 있나 봐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소재지가 똑같은데 그럼 전화번호로 그럼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그놈 때문에요. 오늘이요. 전화번호를 또 다시 하나 신청을 해야 돼요. 아니 전화번호 똑같다고 우리 그 학원이 등록이 돼 있거든요. 사이트가요. 그 등록 사이트가 똑같다고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전화번호 다시 하나 해가지고 다시 신청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주소창에다가요. 주소창에다 여러분요. 그냥 알죠? www.학교닷컴 하면 여기 크롬에서 하면 구글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 항상 그냥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우리 그 창을 보면 다른 데는 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뭐 처음에 시작 창이 여기가 이렇게 뭐죠? 화면이 나오죠. 화면이 나오면 여기가 1강, 2강, 3강, 4강, 5강 이렇게 옆에 이렇게 쓰여져. 여기가 이렇게 1강, 2강, 3강, 4강, 5강 이렇게 쓰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강의를 여기서 듣다가 다 들으면 여기 또 클릭하면 2강 듣고 여기 또 클릭하면 3강 듣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게 그 인터넷에서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인터넷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공중에서는
그래서 컴퓨터를 잘 모르신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면 이러면요, 강의 쭉 들어가면 이렇게 강의가 이렇게 쭉 목록이 쭉 나오죠. 그럼 내가 3강 1강이고 2강, 3강, 4강, 5강이죠. 이렇게 5강이 있으면 3강을 딱 클릭하면요, 3강이 2강하고 4강 사이에 떠요. 항상 화면이 항상 여기에 뜬다고요. 4강을 클릭하면 4강이 3강하고 5강 사이에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5강 듣고 싶으면 그 밑에 거 바로 클릭하면 돼요. 알았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잘 몰라가지고 3강 듣고 나 4강 들으려면 여기 보면 나가기 해가지고 혹시 또 들어오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미리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하면은 여기서 이제 딱 클릭하면 여기서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목차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목차가 나오면 조그맣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2강을 딱 클릭하면 2강이 1강하고 3강 사이에 여기에 가운데가 딱 화면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3강 뜨고 치면 바로 하고 싶으면 바로 여기에 3강에 바로 밑에 거 클릭하시면 돼요. 무슨 이름 아시죠? 그래서 혹시 학생들이 잘 몰라가지고 여기 나가기라고 돼 있는데 여기 갔다가 또 하고 나가고 이렇게 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15강이면 13강하고 14강 사이에 딱 떠요. 아니 14강하고 16강 사이에 딱 떠요. 알았죠? 위아래로.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직 다 이게 막 정리하려면 약간 이게 사이트가 정리를 한 달 정도 소요되거든요. 지금 정리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요. 이렇게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으면요. 이렇게 계약이 있죠?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행위라고 하죠. 이런 법률행위는 뭐예요? 법률행위 먼저 무슨 요건이 있죠? 성립 요건이 있고 무슨 요건이 있어요? 효력 요건이 있죠? 효력 요건은요. 일반적 효력 요건하고 특별 효력 요건. 그래서 여기요. 뭐가 있다? 조건하고 기한 이렇게 있죠. 조건하고 기한이요. 조건 기한인데 이 조건하고 기한이 이거 효력이죠. 효력이고 법률행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 조건하고 기한이라는 것은 효력이니까 효력. 그래서 여기 법률행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법률행위의 효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관이라고 하잖아요. 부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부관이라는 것은 법률행위죠. 부관은요. 법률행위죠. 일반. 법률행위 효력이죠. 성립은 절대로 아니에요. 알겠죠?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갑자기 성립 이렇게 나와. 틀린단 말이죠. 효력을 뭐한다? 3번 제한하는 것이요. 이 말 때문에 우리가요. 조건이 있다.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입증 책임을 지는가? 이게 지금 조건부 법률행위다. 이것을 누가 입증 책임을 지는가? 이 부관이라는 것은 효력을 제한하는 것이니까 누가 입증 책임을 지냐? 누가? 부관의, 즉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거예요. 아무 말 없으면 그냥 효력이 그냥 100% 쫙 돼야 되는데 뭐 조건이 있으면은 효력이 제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효력이 제한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자가, 그래서 조건의 존재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거예요. 효력을 제한하니까. 제한하기 위해서 4번이요. 부가되는 약관이요. 부가되는 약관이에요. 약관. 이것을 부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부관은 이런 뭐가 있죠? 부관은 조건하고 기한하고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알겠죠? 그런데 부담은 우리 민법 총칙에는 없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요, 부관은 조건과 기한만을 말한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부관은 조건과 기한이 아니고 조건, 기한, 부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민법에서 뭘만 배운다? 민법 총칙은 조건과 기한만 배울 뿐이지 부관은 채권법하고 가족법에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 조건은요,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의 효력이에요.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에요. 발생 또는 소멸이에요. 발생을 말한다. 정지 조건이라고 얘기하고요. 소멸이에요. 이것을 해제 조건이라고 얘기하고요.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요.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에요.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것 이렇게. 이것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다음에 이게 조건이죠. 조건이니까 법률행위죠. 효력이죠. 장래죠. 불확실이죠. 이 네 가지가요. 키워드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뭐냐?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했냐? 조건의 의사는 있으나 조건이 표시가 되지 않으면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조건의 의사는 있어. 그런데 조건이 표시가 되지 않아? 조건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뭐다? 임의성, 임의대로 하는 것이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것 있죠? 법정 조건.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에요. 이런 법정 조건이 뭐예요?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건 법에 정해져 있어. 그건 조건이 아니에요.
민법 조건 그게 아니고 말로 해야 돼, 말로.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가요, 불법 조건이 있죠? 불법 조건도 민법의 조건이야. 이런 불법이란 게 뭐라고 그랬지, 아까? 불법은요, 103조에 위반되는 것. 이런 말 하면 안 돼. 플러스 마이너스 하라 했더니 사람들이요, 불법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불법 마이너스 정지 플러스 마이너스 무효. 불법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불법 마이너스 해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해서 유효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난리가 나는 거죠. 내가 말했잖아요. 효능 요건은 일반적과 특별인데 이 모든 것을 다 갖춰야지 유효이고 하나라도 없으면 무효라고 그랬죠. 일반적에 뭐가 들어있어?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 유효다 무효다? 무효. 무효니까 조건이고 뭐고 다 무효죠. 그러니까 불법 조건이면 해제 조건이든 정지 조건인 가리지 않냐고 전부가 다 무조건 뭐가 돼? 무효가 돼. 제발 부탁인데. 불법이란 말은 103조 위반을 얘기하니까 불법 조건이 무효이면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이든 가리지 않냐고 전부가 다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동포 여러분 무서운지 알겠죠? 오케이. 자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 여기는 뒤가 조건이라는 말을 쓰여 있어도 민법의 조건이 아니다. 그것을 거짓말 조건이다. 가장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 효력이죠. 효력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성립이라고 하면 안 돼. 성립. 발생은 정지고 소멸은 해제죠. 언제 발생하냐? 장래에 발생하고 장래에 소멸해요. 알겠죠? 조건이 항상 조건은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장래가 돼야지. 장래를 합격한 사람한테요. 야, 너 시험에 합격한다면 이미 합격했잖아요. 알겠죠? 그것을 부진정 조건이라고 하고 그건 조건이 아니에요. 항상 앞으로 일어난 일을 해야 돼요. 장래. 그 다음에 불확실이죠? 불확실인데 만약에 확실하다 확실하면 뭐가 된다? 그것을 기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은 기한. 그러면 조건은 뭐다? 조건은 불확실 이 말이죠. 불확실하면 뭐라 한다? 조건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조건과 기한은 이렇게요. 그래서 장래니까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있다 없다? 그러면 조건은 소급표가 없어. 그래서 항상 조건은 뭐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발생, 성취한 때부터 소멸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성취한 때부터란 말은 뭐예요? 그때부터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요. 소급표가 없고 합의로 말할 수 있다. 소급할 수 있다. 여기는요. 불확실은요. 기한은요.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급표가 있어 없어? 없어. 아주 중요해. 그 다음에 조건은 어음 행위에는요. 어음 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어음 보증에는 뭐라 하죠?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음 행위는요. 시기, 기한은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기하고 만기하고는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시기하고 만기. 시기하고 종기는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오케이. 여러분 5월달 강의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 5월 1일부터. 시기다, 만기다? 시기다, 종기다? 시기다, 종기다? 아니라니까. 왜요? 조건이나 기한은 장래. 조건이나 기한은 장래에 발생해야 돼. 장래. 5월, 지금 어느 며칠이야? 5월 4일 아니야? 5월 4일. 아, 그거 괜찮아. 알겠죠?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알겠죠? 오늘 지금 5월 4일 아니에요. 5월 4일이니까 5월 1일은 과거잖아요. 그건 절대로 조건이나 기한이 될 수 없어. 조건이나 기한은 장래가 돼야 돼. 그러니까 5월 1일은 그건 과거니까 절대로 조건 기한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5월달 강의는 5월 31일 날 끝난다. 그것을 뭐라 한다? 종기라고 한다. OX. 5월 31일이 아직 안 됐잖아요. 떨지 말고. 6월달 강의는 6월 1일부터 시작한다. OX. 5죠. 지금 6월달이 안 됐으니까. 내 말 지금 이러면 이해됐죠? 그러나 시기하고 종기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그것은 장래의 사실이다. 장래. 이걸 알아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만기하고 시기는 똑같은 말이에요. 만기 그러니까 이만기 아니에요. 알겠죠? 만기하고 시기는 똑같은 말이에요. 만기란 말은 뭐죠? 우리가 어음을 발행할 때 3개월 만기 어음을 발행하거든요. 그럼 오늘부터 앞으로 장래를 향해서 3개월을 가득 채워가지고 오면은 어음금을 주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만기 때 어음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한다? 시기라는 말이잖아요.
만기는 종기는 땡이단 말이고, 만기는 가득 채워가지고 와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그때 돈을 준단 말이니까, 만기라는 말이나 시기라는 말이나 같은 의미예요. 종기가 반대말이죠, 종기가. 종기는 종쳤다는 거잖아요. 알겠죠? 도신각 종 깨졌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여기서 보면, 여기 기한이란 말이죠. 기한. 그러면 기한은 확실한데요. 뭐가 그러면 기한인가? 이걸 알아야죠. 먼저 달력을 기준으로 하는 거, 달력 기준. 이런 뭐죠? 성년이 되면 오토바이 사줄게. 성년이 되면 확실하죠? 확정 기한이죠? 결혼 기념일날, 우리 만날 때 300일 된 날, 뭐 이런 말이죠. 그럼 우리 만날 때 300일이라 지금 150일이니까 아직 150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확실하죠? 그렇잖아요?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그것을 확정 기한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생명체. 우리 시험에는 뭐라고 하냐? 사람이 죽으면, 이게 우리 시험에는요, 사람이 죽으면 그건 확정 기한이죠. 아니요, 불확정 기한이에요, 기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 안 죽어? 죽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기한은 기한인데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불확정이죠. 다른 국가 고시는 그건 뭐죠? 주택관리사 시험은 뭐냐? 우리 집 개가 죽으면 개집을 내게 줄게, 개집. 알겠죠? 개집애를 준다는 말인지 개집을 준다는 말은 모르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노무사인지 간편인지 뭐라 하냐? 우리 집 진돗개가 죽으면 삽살개를 너한테 줄게. 알겠죠? 다 뭐죠? 다 개죠? 생명체죠? 생명체가 죽으니까 생명체는 반드시 죽어 안 죽어? 죽죠. 그러니까 그걸 기한이라고 그래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앞에가 불확정, 여기는요 확정 이런 말만 있을 뿐이죠. 오늘 지금 되게 바람이 많이 불죠? 여기는 지금 근데 바람 부는 소리가 잘 안 들리네? 그래요? 그래 저기 지금 문을 열어놨더니 엄청나게 불어요. 교수실 있잖아. 문 조금 열어놨거든요. 바람이 태풍 불듯이 불어요. 자, 그런데 봐봐. 내일 비가 온다면 내일 비가 온다. 내일 비 올지 알아 몰라? 내일 비가 온다. 그건 조건이에요. 조건. 근데요, 어제 우리 비 왔죠? 어제 우리 뭐라냐? 야, 우리 다음에 비 오면 우리 학원 가지 말고 어디 갈까? 뭐 이런 말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다음에 또 비 오면 다음에 비 와 안 와? 언제 와? 그러니까 불확정 기한이에요. 오는 거는 확실한데 언제 올지 몰라. 그런 기한이에요. 이것만 딱 가서 기준하면 돼. 그 외에는 조건이다 보면 돼. 내가 시험에 합격한다면 합격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 알았죠? 그래서 그것은 조건이죠. 그래서 이렇게요. 그래서 조건과 기한이 일단 구별이 돼야 돼. 여기 있는 것이 구별이 되면 여러분요 거의 시험을 맞출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조건이랑서 이제 뭐가 아니면 순수 수위 조건이 있고요. 순수 수위 조건 이것은 무효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단순 수위 조건이 있고요. 우성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혼성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혼성이 뭐죠? 혼성이요? 둘이 합했단 말이죠. 너가 을하고 결혼한다면 내가 전자레인지 하나 사줄게. 이렇게. 그러면 전자레인지 받으려면 반드시 갑은 누구하고 결혼했는데 을하고. 그러니까 갑의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의사도 중요해? 을의 의사도 중요하죠. 그것을 혼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성이란 뭐죠? 우성은 자연현상과 연관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연현상. 내일 비가 오면 우리 집에 놀러와. 내일 비 오면 우리 학원 가지 말고 땡땡이 치자. 내일 비 오면 우리 뮤지컬 보러 가자.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우성이라고 얘기해. 내일 비 오면 가면 되는 거잖아요. 뮤지컬은요. 그럼 요 단순수위하고 순수수위인데 이걸 약간 구별하는데 단순수위는 뭐냐면 내가 제주도에 여행 간다면, 내가 일본에 여행 간다면, 내가 태국에 여행 간다면 이런 말이죠. 어떻게 해줄게. 그러면 아무튼 여행 갔다 오면 뭘 해줘야 되죠? 그럼 단순수위는 유효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유효가 돼. 그런데요, 순수수위는 뭐냐? 순수는 우리나라 사람 제일 많이 하는 거. 야, 우리 내일 뭘 할까? 생각해보고. 생각해본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내키면 이 말이죠. 내키면. 그럼 안 내키면요?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래? 내가 내일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 모든 것이요. 자기 혼자의 생각에만 달려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수수위 조건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야, 우리 내일 등산 갈래? 생각 한번 해보고. 우리나라 사람 뭐 하면 간다 그냥. 갈래 물어봤지 내가 생각해보라고 그랬어? 내일 우리 등산 갈래? 그래서 간다 안 간다고 대답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 생각 한번 해보고. 그럼 뭘 생각한다는 거야? 내가 질문을 등산 갈래? 그러면 아니 그러든지 응 그러든지 둘 중 하나로 해야 되잖아요. 질문하고 전혀 관계없이 대답한단 말이죠. 그걸 뭐다?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이 온전히 그 사람 한 사람의 의사에 있죠. 그래서 그것을 뭐란다? 내 마음이 동하면 움직이면 이 말이죠. 내 마음이 내키면 이 말이죠. 생각 한번 해보고 이 말이죠. 안 하면 어떡할 거야? 안 간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뭐란다? 무효다. 이렇게. 자, 됐죠? 자, 이것은 이제 얘기하고요. 그러면 기한은 뭐냐? 기한은 다 똑같아. 기한도 법률의 효력에 발생한 소멸할 장래 확실한 사실 이렇게.
딱 하나만 차이에요. 조건과 기한 딱 한 끝이에요. 불이냐 아니냐. 알겠죠? 그러니까요, 성질이 더 더는 건 누구다? 조건이죠. 왜? 불 같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불만 없으면 되니까요. 확실은 뭐다? 여기 불확실이죠? 그런데 불확실인데 성취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불능이란 말이잖아. 불능. 불능은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죠. 불능은 장래죠. 장래니까 이미 성취, 이미 성취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것은 기성조건이다 이 말이잖아요. 기성조건은 민법의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렇게. 자, 그럼 봐, 여기요, 이제 우리가 또 뭘 보냐면, 여기요, 정지조건하고 여러분요, 정지조건하고 해제조건을 구별하면요, 조건은 다 끝이에요. 조건은 현재, 항상 조건을 언제 기준한다? 현재. 현재 뭐를 조건 기준한다? 효력. 현재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 정지조건. 해제된다. 해제조건. 이 말이잖아요. 그럼 조건이요, 성취한다. 성취. 여기 조건이 성취하죠. 성취하면 정지는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을 해. 소멸하면 해제, 소멸을 해. 소멸. 그러면 해제 조건은 지금 현재 효력이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효력이 소멸하죠? 그럼 봐봐. 효력이 소멸한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는 발생한다고 돼 있잖아요. 성취하면 그렇다는 거죠. 만약 조건이 성취 안 되면 그럼 어떡할 거야? 성취 안 되면 효력이 있어 없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가 조건이 성취가 안 되면 정지조건은 현재 무효죠. 근데 성취가 안 되죠. 그러면 계속해서 뭐가 된다? 계속해서 뭐가 돼? 무효가 되죠. 여기는요, 조건이 성취 안 되면 조건이, 해제 조건은요, 조건이 성취하면 소멸하죠. 근데 조건이 성취 안 되죠. 효력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효력이 뭐가 된다? 유지된다. 이 말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해제 조건부 법률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효력은 유지된다. 정지 조건부 법률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효력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지금. 그 다음에 성취했을 때 발생하죠? 발생이니까 플러스. 소멸하니까 마이너스. 이 말이죠. 그러면 정지와 해제는 뭐냐? 한 가지 정확하게,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나왔죠? 뭐가 나왔냐? 정지 조건 2번이나 나왔어. 소유권 유보부 매매. 소유권 유보부 매매. 이 말이죠. 소유권 유보부 매매. 이러면 요즘 이제 시중에 있는 것들 보면 책들이 다 기출문제가요. 다 5년짜리죠. 5년짜리 해가지고 기출문제에 나가지고 전혀 쓸모가 없거든요. 이러면 우리가 5년분의 기출문제를 봤다고 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기출문제를 적어도 한 10년 정도를 봐야 되는데요. 이게 5년짜리 보면 문제가요.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기 힘들어. 왜냐하면 소유권 유보부라는 것은 옛날에 다 시험에 나왔던 거거든요. 나오고 몇 년 있다 또 나오거든요. 이게요. 그 소유권 유보부라고 하는 것은, 유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것이죠. 이게 하이마트예요. 하이마트에서 A한테요. 노트북을 미리 줘. 노트북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가 3개월 할부인데 3개월 지로로 할부를 했는데 3개월 할부금을 다 완납하면 너가 그때 소유자가 되고 할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3개월 할부금이 끝날 때까지는 소유자가 누구냐? 하이마트. 3개월 할부가 끝나면 너 거. 이렇게. 그러니까 3개월 할부가 끝날 때까지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할부금을 완납하면 당연히 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소유권 유보부는 정지조건이라고 그래. 그러면 정지조건은 뭐죠? 현재는 없는 거예요. 현재는 없어.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합격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차 사줘 안 사줘? 안 사주죠. 학원 가면은 줄게. 학원 가면. 언니 그것 좀 빌려주면 안 돼요? 학원 가면 내가 학원 가면 그러면 빌려줄게. 아직 학원 왔어 안 왔어? 안 왔죠. 학원은 와야지 빌려줘요. 정지조건이죠 다. 지금 없으니까. 알았죠? 너 이거 이거 정리 잘 됐다. 그럼 너 이거 일단 보고 있어. 내가 주러 가면 줘. 내가 주러 가면 주라 이 말이죠. 지금 현재 가서 빌려가. 보고 있죠. 내가 달라가면 줘. 알겠죠? 그럼 내가 달라면 다시 반환해야죠. 그러면요, 지금 보고 있다가 내가 달라가면 줘. 2차 타고 공부하러 가. 2차 타고 공부하고 다녀. 그러다 시험 끝나면 차 돌려줘. 해제 조건이죠. 알겠죠? 시험 다 치면은, 그러면 합격하면 시험 합격하면 차 돌려줘. 시험 끝나면 돌려줘. 그러면 안 되지. 왜요? 시험 치는 날짜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알겠죠? 그러면 종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합격하면 돌려줘. 그러면 합격할지 안 할지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조건이죠. 그러면 시험 끝나면 돌려줘. 그러면 그건 안 되지. 그건 기한이 돼버리니까. 우선 이해되시죠 지금? 그러면 뭐라냐? 너 공부해. 시험 합격할 때까지 돈 대줄게. 집에서. 합격할 때까지. 근데 합격하면
계속 되다가 합격하면 그 더 이상 안 주죠. 합격할지 안 할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뭐가 된다? 그것은 조건이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돈을 주죠. 합격하면 안 주죠. 그러니까 해제 조건이죠. 집에서 어린아이가요, 게임만 하고 있어. 게임하고 있는데 엄마 청소 끝날 때까지만 해. 그럼 엄마 청소 언제 끝날지 모르죠. 끝나면 그만하라 이 말이죠. 그럼 뭐다? 그것은 뭐 해제 조건이죠. 하고 있으니까. 얘가 뭐라고 그래요? 엄마 나 게임하면 안 돼요? 너 그러면 숙제 다 하면 해. 그럼 숙제를 하기 전까지는 게임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게임을 못하니까 무슨 조건이다? 정지 조건이죠. 우리 결혼할까? 그러면 돈 1,000만 원 모이면 하자. 많이 모이면. 1,000만 원 모이면 그때 결혼하자. 그럼 1,000만 원 모일 때까지 결혼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모이면 결혼하는 거죠? 정지 조건이죠. 알겠죠? 너 이렇게 하면 나 너하고 못 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지금 혼인에 살고 있잖아요. 너 만약에 한 번만 더러운 성과를 보이면 너하고 나하고는 이혼이다. 그러면 더러운 속 한 번 더 보여주죠? 그럼 뭐가 된다? 이혼하죠. 이렇게. 그럼 뭐요? 살고 있다가 끝나는 거죠? 살고 있다가. 그러니까 뭐다? 있다가 끝나니까 해제죠, 해제. 이 말 지금 이해됐나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뭔가 이걸 딱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요, 여기 정지 조건이죠. 그러면 정지 조건은 딱 한 가지 정확하게 암기해. 소유권, 유보무효배. 해제 조건은 뭐냐? 약혼. 우리 약혼한테 약혼 반지를 주죠. 약혼 반지는 뭐냐? 이약이거든요. 혼인이 본계약이거든요. 혼인을 하게 되면 약혼 반지를 맺게 돼요. 혼인을 하지 않으면 약혼 반지는 돌려줘야 돼요. 여러분, 약혼 반지 있잖아요. 무조건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혼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혼인하지 않으면 약혼 반지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이라고 그래. 돌려줘야 되니까. 알죠? 혼인하지 않으면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불성립을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여기 있죠. 부부가 남자가요 여자한테 아파트를 주면서 첩계약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첩계약이 끝나면 너 만약에 내가 너한테 아파트를 주는데 너 내 첩이 되기 싫으면 다시 아파트 돌려달라. 돌려주란 말은 뭐예요? 아파트 가져. 너 첩계약을 되기 싫으면 나한테 돌려줘. 주고 나서 다시 뺏어 오죠. 정지조건이다, 해제조건이다. 뭘 따져? 처음부터 뭐가 있으면 해제고 아무것도 없으면 정지 아니에요. 아파트 지금 줬어 안 줬어? 주고 다시 뺏어 오죠. 그냥 무슨 조건? 그러니까 해제 아니에요. 깜짝이야. 알겠죠? 그게 뭐냐? 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 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첩관계가 끝나면 내가 줬던 아파트 다시 돌려달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너는 이 아파트 갖고 싶으면 절대로 나하고 첩을 그만두지 마라. 그러니까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것은 무효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중형설 하나에 중형설. 그러니까 그래서 취소해서 하면 잘 이해를 못해. 여기서 하면은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어. 자, 봐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요, 일부 취소를 먼저 봐. 일부 취소. 취소를 먼저 봐. 취소를 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 갑하고 그러고요. 이 갑이요, 여기서 이만큼이 갑의 땅이에요. 그런데요, 갑의 땅. 그런데 의리한 놈이요, 여기서 여기까지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우겨. 이게 싸우고 있어. 둘이 싸워, 이 부분이. 여기 A, B, C예요. 그런데 갑이요, 땅을 팔고 싶어. 그러니까 갑이요, 이걸 병한테 팔면서 뭐라고 하냐? 이 B 부분은 내가 지금 을하고 지금 싸우고 있어서 팔 수 없으니까 그냥 다 A 부분, 이것만 팔겠다, 이렇게. 이것만 팔았어. 그런데 이 B 부분은 2에서 3평 정도 됐는데, 알겠죠? 2평에서 3평 정도 됐는데, 무슨 말 알겠죠? 2평에서 3평 정도 됐는데, 저놈하고 싸우고 있는데, 혹시 내가 여기까지 팔았다가, 나중에 진짜로 측량을 해가지고, 이만큼이 우리 거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A 부분만 팔겠다 해서 팔았단 말이죠. 나중에 측량하니까 40평인 거예요. 이 땅이. 그러니까 병이 뭐라냐? 갑이 나를 속였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2평에서 3평이라고 했는데 40평이다. 그러니까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문제? 취소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그게 중요해. 우리가 취소라고 하는 것은 해제는 해제. 해제는 오직 계약만 해제, 계약만. 단독행위는 해제를 못해요. 알죠? 그 다음에 여기 해제. 취소권 하고 나서 나 취소했던 걸 해제한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단독행위는 절대로 취소를 못해요. 해제를 못해요. 계약만 해제를 해요. 그 다음에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 모든 법률행위를 취소해요. 모든 법률행위. 그러니까 뭐다? 취소는요, 단독계약 합동행위를 담을 수 있다? 취소해요. 단독계약 합동행위를. 단독행위 계약. 그러니까 아무튼 취소가 되려면 단독이든 계약이든 합동행위 속해야 돼. 여기 이 B 부분. 여기 부분은 갑하고 병하고 계약을 한 적이 있어 없어? 그래서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취소는 계약을 해야 된다니까요.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취소는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겠죠? 이러면 가방우라고 둘이요 친구예요. 친구 사이인데 여행을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여행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친구가요 갈까 말까 고민하고 이렇게 막 뭐 이랬다 저랬다 한다. 우리 엄마가 가라 한다는 둥 가지 말라는 둥 여자친구가 내일 만난다는 둥 안 만나는 둥 뭐 별의별 소리 하니까 간 친구가 뭐라고 그래? 야 너 그러면 나하고 내일 놀러 가는 거 취소다.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죠? 여러분요, 지금 어디 가기로 했죠? 여행 가기로 했죠? 여행 가기로 한 것은 법률관계다, 인간관계다? 인간관계는 계약이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두자고 해야지. 뭐 꼴에 안다고 취소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 아까 말했죠? 취소의 원인이 없는데 취소한다는 것은 취소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란 말이죠. 자, 그럼 봐, 이제. 됐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해제 조건이다, 정지 조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뭐냐면, 여기가 2월 1일이고, 여기가 5월 1일. 항상 장례니까. 2월 1일날 뭐라냐? 2월 1일날 가박으라고 계약을 해. 가박으라고 계약을 해. 그러면서 우리 뭐라냐? 나는 여기다 건물을 짓고 싶다, 이 말이야. 건물을 짓고 싶다. 그래서 우리 가반한테 얘기하면서, 만약에 내가 건축 허가서를 제출한다. 사가지고, 건축 허가서를 제출했더니, 불허가 나온다, 불허가. 건축을 여기는 지을 수 없는 그 땅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너하고 나하고 계약은 없는 것으로 하자. 너하고 나하고 계약은 없는 것으로 하자. 무효로 하자. 무효.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것은 무슨 조건이다? 해제 조건이죠. 왜요? 일단 계약했어 안 했어? 했죠. 하고 나서 나중에 건축 허가가 없으면 나 이 땅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계약은 없는 것으로 하자. 무효로 하자.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다?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느 것이 정지 조건이고 어느 것이 해제 조건이 가는 그것을 암기하는 게,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조건에서는.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정지 조건하고요, 조건하고 불확정 기한하고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불확정 기한.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럼 봐봐. 정지 조건은 너 가비들한테 뭐라고 하냐. 너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근데 합격 안 했어. 차 사줘, 안 사줘? 안 사줘. 오케이. 일정한 사실이 뭐 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을 한다, 안 한다? 이행하지 않아도 돼.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죠? 이행을 하지 않아도 돼. 무슨 조건? 정지 조건. 무슨 조건? 정지 조건. 그런데 봐봐. 기한이죠. 이러면 기한은 확정이든 불확정이든 기한이죠. 기한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한은 확실하죠. 그러니까 기한이라는 것은 확실하니까 반드시 뭐를 해야 돼? 끝에가 이행하여야 한다. 이 말이 꼭 있어야 돼. 이행기가 도래한다. 변제기가 도래한다. 이행기가 도래한다. 이렇게. 불확정 기한은 기한이죠. 확실해야 돼. 확실. 알겠죠? 확실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봐봐. 불확정이죠. 기한이죠. 기한은 확실하죠. 그럼 이거 봐봐. 삽살개가 죽으면 진돗개를 준다고 그랬어. 진돗개가 죽으면 삽살개를 준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지금 진돗개가 죽었어. 일정한 사실이 뭐랬어? 발생을 했죠. 그러면 삽살개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근데 진돗개가 자기네 주인이 뭐라 하냐? 저놈 죽으면 삽살개 하나 사줄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돗개가 자존심이 상해, 안 상해? 상하죠. 그래서 진돗개가요, 기분 나쁘니까요, 집을 나가버렸어. 집을 나가지고 돌아오질 않네, 이놈이. 그런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럼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보다 불가능이라고 그래, 불가능.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으면 준다고 했는데, 집 나가지고 안 돌아오니까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겠죠? 그러면 삽살개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돼? 사줘야 된다. 왜? 기한이니까, 기한. 기한은 확실한 거니까. 사준다고 해서 무조건 사줘야 돼. 그런데 그 사주는 것이 삽살 진돗개가 죽으면 사주고, 그런데 진돗개가 집 나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확인이 불가능이죠. 불가능하면 죽은 걸로 치고 사주는 거예요. 그걸 기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것이 조건하고 다른 거예요. 조건은 불확실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합격 안 하면 안 사주는 거예요.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걸 정지 조건이에요. 그런데 기한은 확실해요. 확실하니까 반드시 뭘 해야 돼? 이행하여야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반드시 뭘 해야 돼? 이행하여야 한다.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이것을 우리는 정지조건, 해제조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지금? 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이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요. 이미 채무를 부담해요. 채무를 부담해. 조건은요, 다른 것은 뭐 설명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판례하는 게 약간으로 있어요. 이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장래 사실이 부관으로 붙어 있어, 부관으로. 이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장래 사실 부관으로 붙어 있어. 이 말의 뜻이 뭐죠? 당장 돈을 갚으라는 거예요? 돈 갚을 날짜를 연기해 준 거예요? 응? 왜? 변제기를 유예한 거 맞아요? 변제기를 만 것이다? 유예한 것이다. 유예, 맞아. 맞다고. 왜 그래요? 몰라요가 아니고, 봐봐. 채무 이미 부담하고 있죠? 돈 부담하고 있는데 장래 사실 부관으로 붙었다는 건 조건이나 기한이죠. 너 왜 돈 안 갚니? 이 말이죠. 돈이 없었어요? 그럼 너 지금 뭐하니? 공지에서 공부하는데요? 그래? 그럼 너 그러면 장래 사실이죠?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 따면, 그러면 이 일해서 돈 갚아라. 할 수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장래 사실이니까 돈 갚을 날짜를 뭘 했다? 연기했다 이 말이에요. 너 시험 합격하면 그래가지고 중기업하면 그때 그러면 돈 벌어서 갚어. 할 수 있죠? 그걸 장래 사실이 부관으로 붙었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뭐다? 변제기가 뭐가 됐다? 연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됐죠 지금? 그래서 지금요 판례가 중요한 판례는요 다 얘기한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면 여기서 이제 뭐 몇 가지 안 되니까요. 조건은요. 여기 보면 기성조건, 기성조건이 뭐예요? 기성조건이 뭐야? 그럼 불능조건은 뭐예요? 여기 이만을 알아야지. 이미 성취. 불능은요? 성취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이미 성취했으니까 플러스, 성취할 수 없으니까 마이너스죠. 여러분 정지조건은 뭐예요? 발생하죠. 발생기가 뭐예요? 플러스. 해제는요, 소멸이니까 마이너스. 여기 해제죠? 해제는 소멸이니까 마이너스. 정지는요, 발생이니까 플러스가 되죠.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돼. 해제, 정지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해제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이런 말 하면 절대로 안 돼. 불능이 기성이다, 기성이 불능이다 이런 말은 없어.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불능이 해제 조건이면, 불능이 정지 조건이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기성 조건이 무슨 조건이면, 해제 조건이면 이렇게. 여기는 또 불능이죠. 불능 조건이 무슨 조건이면, 해제 조건이면, 불능 조건이 무슨 조건이면, 정지 조건이면 이렇게. 왜 이렇게 쓰냐? 기성은 이미 성취했으니까 플러스죠. 정지도 플러스죠. 그러니까 봐봐. 불능은 뭐다? 불능은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해제도 마이너스. 같이 해주니. 그래서 불능은 해제가 먼저 나오고 기성은 정지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됐죠? 여기요. 기성은 뭐다? 플러스죠. 해제를